식당은 천장이 낮고 음산한 큰 방이었다. 두 개의 긴 탁자에는 뭔가 뜨거운 것에서 김이 오르고 있는 푼주가 줄지어 놓여 있다. 그러나 서운하게도 도저히 식욕을 돋워줄 성 싶지 않은 냄새가 거기서 풍겨 나오고 있었다. 이 음식 냄새가 소녀들의 코에 닿았을 때 일제히 불평스러운 표정이 그녀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것을 나는 보았다. 교사들 가운데 살결이 가무잡잡하고 몸집이 자그마하며 산뜻한 옷차림은 하고 있지만 어쩐지 까다로울 듯 싶은 생김새를 한 부인이 한 식탁의 상석에 앉고 다른 식탁에는 살집이 더 좋은 숙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간밤에 맨 처음 만난 선생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미스 밀러는 내가 앉은 식탁에 말석을 차지했고 또 다른 식탁의 이에 상당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프랑스어 선생인 것을 알았는데 흔히 볼 수 없는 외국인일 듯 싶은 나이가 지긋한 숙녀였다. 긴 식전 기도문을 외고 찬송가를 불렀다. 그리고 하인이 선생에게 차를 가져오자 식사가 시작되었다. 너무 허기져서 기절을 할 것 같았던 나는 맛이야 있건 없건 내 몫으로 받은 그릇의 것을 스푼으로 막 퍼먹었는데 견디기 어려운 시장기가 다소 가시자 평소에는 도저히 입을 댈 수 없으리만큼 형편없는 식사인 것을 이내 깨달았다. 타버린 죽의 맛은 썩은 감자 못지않게 고약해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난민일지라도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것이었다. 소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삼키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그런 노력도 대부분은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아침 식사가 끝났지만 제대로 먹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얻어먹지도 못하고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두 번째로 찬송가를 부른 다음 일동은 식당에서 나와 교실로 갔다. 수업은 15분쯤 후에야 다시 시작되는데 그동안 교실 안은 몹시 떠들썩했다. 이 시간에는 큰 목소리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모양이어서 학생들은 그 특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제는 너나 없이 아침 식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노골적으로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불쌍한 소녀들. 교실의 괴종이 9시를 쳤다. 미스 밀러가 방 한가운데에 서서 외쳤다. 조용히 모두 제자리에 앉아요. 규율의 힘은 강했다. 5분도 채 못되어 제멋대로 흐트러져 있었던 집단은 질서가 잡히고 바벨의 규환과도 같은 소녀들의 떠드는 소리가 멎으면서 어지간히 조용해졌다. 상석의 선생님도 시간을 지켜서 제자리에 앉았으나 아직도 모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다. 교실 측면에 놓인 벤치에 자세를 바로 하고 나란히 앉아 80명의 소녀들은 꼼짝도 않고 있었다. 이상하게 보이는 집단이다.
아무 장식도 없는 머리칼을 모두 얼굴 뒤로 빗어 넘기고 있는데 컬을 한 사람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다. 갈색 제복은 딱딱한 깃으로 목이 온통 감싸이고 삼배중 호주머니가 상의의 앞쪽에 달려있는데 이것이 도구 따위를 넣는 자루처럼 사용하게 되어 있다. 또 모두 모직 스타킹에 노쇠로 죄게되어 있는 시골 사람 같은 구두를 신고 있다. 나는 여전히 소녀들을 살펴보면서 틈틈이 선생들의 모습도 관찰했다. 그러나 내가 이내 좋아하게 될 만한 선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살찐 선생은 좀 천박하고 얼굴색이 가무잡잡한 선생은 아주 억세게 생겼으며 외국인은 상냥한 데가 없이 괴상한 느낌이 들며 미스 밀러는 가엾게도 검붉은 얼굴이 수척해서 고된 일에 지쳐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고 있는데 별안간 선생과 학생 전원이 마치 하나로 된 용수철 장치처럼 일제히 기립했다. 웬일일까? 아무 구령도 듣지 못해서 나는 얼떨떨해졌다. 그리고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전원은 또 착석했다. 그렇지만 모두의 시선이 지금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서 나도 그쪽으로 눈을 돌리니 거기에 어젯밤에 나를 맞아주던 그 숙녀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길쭉한 이방의 아래쪽 난로 앞에 서 있었다. 여기에는 방 양쪽 끝에 난로가 있었다. 두 줄로 나란히 앉은 소녀들을 숙녀는 조용히 위엄있게 둘러보았다. 지금 낮의 밝은 햇빛에서 보는 그녀는 키가 크고 미모인데 몸매 역시 아름다웠다. 다갈색 눈은 눈동자에 자의 빛이 감돌고 아름답게 그린 듯한 긴 속눈썹은 넓고 흰 이마를 돋보이게 해주고 있었다. 양쪽 관자놀이 위에 짙은 갈색 머리털이 통 모양의 고수머리가 되어 둥글둥글 말려있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되던 머리 모양이었다. 의상도 당시 유행에 따라 보랏빛 천에 일종의 스페인식의 검은 빌로드 장식이 달려있는 것이 유난히 돋보이고 있었다. 금으로 된 회중시계가 허리에 반짝이고 있었다. 우아한 용모에 안색은 창백했지만 깨끗하고 맑았다. 그리고 그 의젓한 품위의 동작에 관해 말하면 적어도 독자는 템플 여사의 외모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확한 관념을 갖게 될 것이다. 마리아 템플. 나중에 내가 교회당에 가지고 가라는 명령을 받은 기도서에 쓰여 있던 것은 이런 이름이었다. 로드 학교 교장은 지구의가 2개 놓여있는 탁자 앞의 자기 자리에 앉아 상급생들을 가까이에 모이게 해놓고 지리 수업을 시작했다. 학급생들은 각각 그들의 교사들에게 불려가 역사와 문법의 복습,
등의 수업이 1시간 계속되었다. 그 다음에는 글씨 쓰기와 산수 수업이 있었고 템플 선생은 나이 많은 소녀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각 수업 시간은 괴종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마침내 시계가 12시를 쳤다. 교장 선생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소녀들은 제잘거리기 시작했으나 이 목소리로 인해 조용해졌다. 교장이 말을 이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여러분이 먹을 수 없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몹시 배가 고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런치로 빵과 치즈를 주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선생들이 놀란 기색으로 교장을 바라보았다. 이건 내가 책임지고 정한 일입니다. 이 말은 선생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 곁들여진 모양이어서 이렇게 말하고는 이내 교실에서 나갔다. 빵과 치즈가 곧 나누어지자 학생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신이 나서 한바탕 떠들어대기도 했다. 그런 뒤에 교정에 모이라는 명령이 내렸다. 저마다 색깔이 있는 캘리코 끈이 달린 초라한 맥고 모자를 쓰고 회색의 두꺼운 나사 외투를 입었다. 나도 그런 옷차림을 하고 그녀들을 따라 바깥으로 나갔다. 넓은 교정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서 바깥세계는 일체 보이지 않았다. 한쪽 담장을 따라 지붕이 있는 베란다가 뻗어 있고 넓은 보도가 몇 군데의 작은 화단으로 구분된 중앙 부분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런 꽃밭은 학생들이 재배하는 화원으로 할당된 것인데 어느 화단이나 그 임자가 있다. 꽃 피는 계절에는 무척 아름다울 게다. 하지만 지금은 1월 말경이니 온통 갈색의 마른 풀로 뒤덮여 있을 뿐이다. 거기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나는 몸을 떨었다. 야외 운동을 하기에는 무리한 날씨다. 소녀들 가운데 몸이 튼튼한 아이들은 씩씩하게 뛰놀고 있지만 안색이 좋지 못한 여인 아이들은 베란다 밑에 모여 추위를 피하고 있었다. 이런 소녀들 중에서 짙은 안개가 떨리는 몸을 스며드는 듯한 추위에 누군가 한 사람 몇 번 헛기침을 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나는 수원 비슷한 정원을 둘러보고 또 교사를 바라보았다. 큰 건물의 절반은 거무스름하게 낡았고 다른 절반은 아주 새 것이다. 교실과 숙사를 포함하고 있는 새 건물에는 새로 된 칸막이와 격자를 설치한 창문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당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다. 현관 위에 표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로드 학원 인스티튜션. 이 교사는 기원 몇 년 우리 주에 있는 브로클허스트관의 나이오미 브로클허스트가 재건했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나는 이런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었다. 인스티튜션이라는 말의 뜻을 알지 못했다. 또 헛기침 소리가 뒤에서 들리기에 돌아보았다. 가까이에 돌벤치에 앉아있는 소녀가 한 사람 있었다. 열심히 책을 읽고 있다. 나는 염치 없이 방해를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